안녕하세요. 선물 같은 오늘을 만나는 곳 더 프레젠트 마음연구소 임상심리사 조은희입니다. 제가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이거는 뭐 어느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 친구처럼 두면은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는구나, 내가 이렇다는 거 알아차리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난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게 되게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거 알아차렸을 때, 근데 동시에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가 우리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우울해지기도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되는 거는 상황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 뭔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상황 탓을 더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탓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 알아차림의 문제죠. 상황 때문이라고 알아차리느냐,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나 때문이라고,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느냐,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하다 보니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내 가치 판단에 의한 알아차림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뭐 물컵이 있네? 지금 제가 마이크를 꽂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은 명백한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명백한 것이 아닌 모호한 것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뭘 하고 싶다. 그런데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 이제 어떤 것들 알아차려야 되느냐? 좀 드는 생각이, 제가 항상 이제 정돈된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죠. 그런데 전 정돈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정리정돈을 못하니까 살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황 요인을 만약에 몰고 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애 키우는 집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을 저한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제가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모호할 때는 사실 상황적인 거, 그리고 내 요인에 대한 거를 적절하게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적절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아마 매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게 또 하나의 알아차림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든 날, 나 정돈된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난 정돈된 집에서 살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를 탓하기 시작해요. 나는 진짜 정리 유전자가 없나 봐. 난 진짜 해도 안 되고 정리를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나는 근데 정리도 못하고 해서 갑자기 음식도 못하고 뭐 애들한테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정리정돈이 안 된 집이 나 때문이다,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게 이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뭔가 알아차림을 할 때 뭔가 내가 기분이 더 안 좋아지고 너무 뭔가 자책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알아차림은 차라리 그 순간에는 중단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정돈된 집에 살고 싶다, 똑같은 욕구를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근데 나는 정리 유전자가 없잖아 라고 이제 내 요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래도 내가 또 하면 그때 정리된 날도 있었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거라도 일단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는 내 요인으로 생각을 한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컨디션이 좋은 날에도 역시 애들 키우는 집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으면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컨디션을 제가 모든 게 상황 탓인 걸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컨디션을 사용하지 않고 아깝게 버린 거죠.
네. 좀 정리가 되실까요? 내가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는 기운나게 하는 알아차림은 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뭔가 나를 자책하게 하고 더 다운되게 하고 더 주저앉히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알아차림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거는 일단 멈추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잖아 했다가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괴로움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알아차림을 잘하는 것은 축복일까요? 괴로움일까요?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알아차림은 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게 괴로움에 점점 더 괴로움 빠져든다. 그러면 뭔가 알아차림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일단 멈추시고 일단 환기를 하세요. 기분의 환기. 집도 환기하시고 나가서 한 바퀴 걷고 오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다시 해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원테이크로 가지 않고 한 10번은 영상을 다시 끊었다가 생각하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편집해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게 편집의 기술을 약간 알게 된 게 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이 해이해져서 원테이크로 잘 촬영을 하지 못하고 약간 지금 논점도 흐려진 것 같고 한데 제가 최대한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제가 편집을 하면서 정리를 하여 또 옆에 써둘게요. 그래서 그럼 댓글 숙제도 내야 되는데 댓글 숙제 정리가 돼야지 내는데 어떡하지? 댓글 숙제는 요 며칠 알아차림이라는 걸 해보면서 이 알아차림은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알아차림이었어 라는 것과 이 알아차림은 하면 할수록 나를 기분 좋지 않게 하는 알아차림이었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막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쓰이잖아요.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알아차림에 대한 또 알아차림, 상위 알아차림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일환이죠. 내가 알아차렸던 것, 나의 알아차림들을 다시 알아차려보는 것. 오늘은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